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연애고스TV 송미정입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날들 보내고 계신가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쉼터 같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파트너와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유퀴즈라는 프로에서 유재석 씨가 축제의 신이라는 싸이에게 20년 전의 대학생과 지금의 대학생의 차이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답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거침없는 표현과 언행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한 게 우리 중년들의 마음일 겁니다. 성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중년들에게 성 담론은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 부부간, 연인 간에도 성에 대한 대화는 아무래도 쑥스럽고 어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밝히는 사람 취급 당할까봐, 경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늘 조심스럽습니다. 늘 점잖고 고상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치료사 글로리아 브레인 박사는 파트너와 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서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하기 힘들다라고 지적합니다. 또 욕구를 더 많이 표현하고 좋아하는 행동을 요청하고 파트너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행동한다면 성생활은 한층 더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더 나은 섹스를 위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화가 필요한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섹스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파트너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생활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체위를 좋아하는지, 어떤 행위를 원하는지 솔직히 물어보고 파트너는 부끄러움 없이, 숨김 없이 대답해야 합니다. 이때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솔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극복하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답변은 두 사람의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파트너가 신호를 보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설마 이런 걸 원하는 거겠어? 라면서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거나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는 편안한 분위기에서의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관계 시 나를 가장 흥분하게 만드는 요소와 흥분을 깨버리는 기분 나쁜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파트너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파트너가 성욕을 계속 갖도록 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파트너를 흥분하게 하는 요소를 제대로 알아서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또 특히 파트너를 김새게 만드는 어떤 행위나 성욕이 사그라지게 만드는 어떤 단어들이 있을 경우 그 즉시 털어놓아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 9가지를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 1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연인 사이 격언은 이때도 아주 유효합니다. 파트너가 싫어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성에 대한 로망이나 판타지를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에게 책 잡힐까 무서워 자신의 로망이나 환상을 잘 털어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생활에서 파트너와 이런 로망을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잠자리가 더 재밌고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거나 그게 아니면 관계가 싫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흥분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봅니다. 물론 이때 타인과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의 파트너와의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좋았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 이후 관계를 할 때 어떤 기대 심리가 생기고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좋았던 경험을 공유하면 앞으로의 성관계가 더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경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두 사람은 앞으로 더 즐거운 성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고요. 서로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불쾌했던 경험이나 좋지 않았던 일을 굳이 이야기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관계도 역시나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5번째, 신체적 어려움에 대해서 공유해야 합니다. 신체적 한계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힘이 드는 행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삽입이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예전과 달라진 성관계 느낌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발기 시간이나 강직도의 변화가 있다면 오늘 왜 그러지? 라고 말하면서 숨기지 말고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같이 대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액이 줄어들었거나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솔직해야 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에 화를 내거나 타박을 하거나 그런 이유로 파트너를 외면한다면 그건 이 파트너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색파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같이 해결책을 찾고 같이 노력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관계여야 합니다. 파트너의 솔직한 고백이나 특별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고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6번째, 앞으로의 일정을 공유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성생활에 불꽃이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면 성관계도 부침있게 마련이고 익숙해지다 보면 권태기도 올 수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바람직한 성생활을 위해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공유하는 겁니다. 7번째,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성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도래했을 때 부부간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 많습니다. 한쪽은 예전과 같은 성관계를 원하고 한쪽은 중단하기를 원하는 경우 갈등은 필연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서로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한쪽의 마음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짧은 섹스를 하건 애무를 하던 발을 문질러 주던 삽입 외에 다른 행위를 하던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의 스킨십과 유대관계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 성에 대한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려는 마음과 성에 대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욕구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대화를 통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파트너십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애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두 언제나 행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와 멤버십 가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